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허리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협착증 단어 안에도 허리가 협착된 거다. 그러면 여러분, 허리협착증 하면 어디를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허리를 치료해야 되겠죠. 그런데 허리협착증은 허리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만 몸의 원인은 또 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협착증은 허리만 치료하면 안 돼요. 허리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현재 허리협착증 치료를 생각을 해봤어요. 자, 허리협착증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어떻게 해요? 물리치료하죠. 그리고 시술하고 수술. 자, 다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허리에다.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게 있던가요? 진통제 외에는 잘 없죠. 자, 지금 허리협착증은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허리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리협착증은 허리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냐면 허리협착증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저도 허리만 치료했죠. 허리에다가 침 놓고 부항 뜨고 허리에다가 추나하고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허리협착증은 참 안 나아요. 근데 어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 잠을 잘 잤더니 2번 정도 쉬던 거리를 안 쉬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허리는 분명히 똑같이 협착이 돼 있을 텐데 잠을 잘 잔다고 증상이 달라지나?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하루에 많이 볼 때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만 100명 이상씩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됐어요. 허리협착증은 허리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작용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두 번째로 허리협착증을 공부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자료들을 보던 중에 일본에서 한 연구를 보게 됐어요. 근데 척추관이 3분의 2 이상 막힌 심각한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의 82%가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허리가 협착되면 당연히 증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82%가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협착증이. 그러면서 동의보감을 보게 됐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허리협착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허리가 협착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허리협착증이라는 단어가 동의보감에 없어요. 대신 어떤 단어가 있어요? 요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허리가 아프다 또는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다, 이러한 요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동의보감은 허리협착증이지 요통이면 요통이지 하나지, 그거를 10개로 구분했어요. 10개로. 신호요통, 다문요통, 식정요통, 자선요통, 어혈요통, 풍요통, 한요통 10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 10개로 구분한 내용들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그렇게 치료하면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리협착증도 결국은 이 동의보감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이 종합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십종요통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허리로 통증이 나타나지만 나의 내과적인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병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 내과적 상태가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몸이 허약한 신어 상태면 신어로 인한 허리 통증, 내 몸에서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담음 상태면 담음으로 인한 허리 통증, 내 몸에서 내가 소화기가 약하면서 소화기에 뭔가 적체되면 소화기 운동성이 떨어지면 소화기로 인한 요통, 식정요통, 이런 식으로 내과적 상태와 허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요통을 분류했거든요. 그럼 허리협착증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해본 결과 허리협착증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협착증은 이 허리의 협착과 그 환자의 내과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분해보면 3가지 정도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호요통, 두 번째는 기어요통, 세 번째는 습담요통입니다. 자, 이 3가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허라고 하는 거는 이게 허하다는 거예요. 신은 신장이에요, 신장. 그러면 뭐 콩팥이 작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한의학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콩팥이라고 하는 신장이라고 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거에 노화라고 하는 기능들을 함께 개념적으로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신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화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노화가 빨리 된다. 그리고 신장이 위치한 이 주변, 신장이 잘 보면 허리 주변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쪽으로 기능이 떨어진다. 자, 신장 쪽으로 혈류가 잘 안 가니까 어때요? 허리 쪽으로도 혈류가 안 간다. 그래서 이쪽을 신장 부위 쪽으로, 그럼 허리랑 비슷하거든요. 부위가. 이 부위 쪽으로 혈액이 안 간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신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기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허, 기가 허하다. 기가 허하다 언제 씁니까? 피곤하고 몸이 허약해질 때 기허라 그러죠. 혈의협착증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해도 근육량도 안 생기고 식욕도 별로 없고 사람이 항상 피곤해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근육량이 없다 보니까 근육이 허리를 잘 받쳐줘야 하는데 못 받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척추의 퇴행과 협착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협착된 허리만 치료할 게 아니라 떨어진 기 이런 것들을 보강해 주면 좋겠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인삼이에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허리만 치료할 게 아니라 인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혈을 보강해 주면 내과적 상태가 좋아지니까 협착이 돼 있어도 증상이 덜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습담이에요. 습담. 네. 이 담이라고 하는 거는 노폐물이란 말이에요. 노폐물. 습이라고 하는 거는 습하다, 뭐 장마철 같은 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 무겁다, 습하다. 그러니까 몸에 무거운 노폐물들이 쌓이는 거예요. 복부를 중심으로 몸에 무거운 노폐물, 이게 비만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내장지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무거운 노폐물들이 쌓이면 허리에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허리도 치료하지만 몸에 쌓이는 무거운 노폐물들을 빼주면 허리 협착증 상태가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라든가 신장 주변 부위, 허리 주변 부위로 혈액순환을 더 잘 시켜주든가 허약해진 몸에 기운을 보충해 주든가 무거운 노폐물들을 빼서 허리에 부담을 줄이든가 이런 식으로 내과적 상태를 개선해주면 허리 협착증에 큰 도움이 되더라.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연구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신허혈통,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신장도 있지만 인체의 노화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또 신장하고 허리가 부위가 일치해요. 있는 부위들이. 그래서 허리 부위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인대와 근육에 유착이 발생하는 상태. 유착이라고 하는 건 딱딱하게 굳어진 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진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침을 맞으면 허리 협착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침 중에서도 도침이라 그래서 미세한 칼날 모양의 침이 있어요. 이 침으로 척추 주변에 뼈 주변을 풀어주면 이 신허혈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약으로는 신허혈통에 육리지황탕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합니다.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이걸 드셔도 되고 또 내가 협착증 상태가 심하다 이런 분들은 꼭 드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 생활관리 방법. 생활에서 이러한 신허혈통은 어떻게 하면 좋냐. 신장치기. 신장치기가 뭐예요? 신장에 위치한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신장에 위치한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수시로 주먹으로 쳐주는 거예요. 신장치기. 자, 그 다음에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걸 무슨 운동이라 그래요? 신전운동이라 해요. 신전운동.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요. 엎드린 상태에서 어때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상태에서 3초간 있는 거죠. 다리를 두 개다 하나씩 하나당 30번씩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거를 신전운동입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뒤에서 말씀드릴 기어, 습담 이런 경우보다 신어인 상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어, 습담이라 그래도 신어인 노화, 사람이 안 늙을 수는 없잖아요. 노화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신장치기,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즉 신전운동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허요통이에요. 기허. 자, 기가 허약해지면서 허리 협착증 상태가 심해지는 거죠. 자, 기가 허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몸이 전체적으로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운동을 많이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겨요. 나는 좀만 일이 많아지고 피곤해지면 식욕부터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영양 대사도 잘 안 되고 몸의 기능도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땀이 많이 나겠어요? 적게 나겠어요? 똑같이 운동을 해도 땀이 적게 나죠. 몸의 기능 대사 떨어져 있으니까. 더위를 타겠어요? 추위를 타겠어요? 추위를 많이 타요. 추위를.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어 체질인데, 이러한 기어 체질이 협착증이 됐을 때는 허리만 치료할 게 아니라 기허를 해결해 주면 좋더라. 한의학에서는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처방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피곤하고 몸이 전체적으로 허약하다, 그러면 꼭 처방 받아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생활관리 방법은 뭐냐? 기가 허할 때 먹는 대표적인 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삼홍삼이에요. 그래서 인삼홍삼이 피로감에 좋은 거예요. 피로감에. 예. 그래서 인삼홍삼과 같은 건강식품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이것은 기능적으로 허약하고 체질적으로 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몸을 보강해 주는 게 필요해요. 자, 내가 체질적으로 약해요. 그런데 잠도 안 자. 잠도 늦게 자.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약해지겠죠. 기어 체질이 잠을 적게 자거나 잠을 얕게 자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몸이 허약하고 피곤하면 밥맛도 없어지고 추위도 잘 타고 땀도 잘 안 나는 체질이다. 나는 전반적으로 몸이 허약한 것 같다. 살도 잘 안 찐다. 근육도 안 생긴다. 잘. 이런 체질들은 특히 수면을 일찍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맨날 허리 협착증 치료한다고 되겠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어 체질의 허리 협착증들은 내 몸을 수면을 통해서 보강하면서 또는 이런 건강식품을 통해서 보강하면서 허리도 동시에 치료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허리 협착증 유형인데요. 바로 습담 요통입니다. 습은 무겁다는 의미라 그랬죠. 무겁다. 습하다, 무겁다. 담은 뭐예요? 노폐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거운 노폐물들이 몸에 쌓이는 거예요. 예. 옆모습입니다. 옆모습. 뒤에는 척추가 있어요. 앞에 배꼽이 있고, 근데 무거운 노폐물들이 이 배를 중심으로 해서 소화기를 중심으로 쌓여 있어요. 척추에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습담 요통인 분들 허리 통증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 습담을 빼주면, 제거해주면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됩니다. 허리에 부담이 덜해져서 협착증 증상들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소화기 주변의 노폐물, 습담이 허리를 압박해요. 이럴 때 쓰는 처방이 뭐냐? 오적산이라고 하는 처방을 써요. 오적산. 오적산은 몸에 적체된 것을 다 뺀다는 거거든요. 오적산이라는 처방을 써요. 아,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자, 또 중요한 생활관리 방법. 여러분 잘 보세요. 소화기를 중심으로 해서 몸에 노폐물이 쌓여 있어요. 이거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안 먹어야 되죠. 밥을. 근데 밥을 안 먹는데 전략이 있습니다.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소화기와 위장, 대장이 수축 운동을 하면서 이러한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고 분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를 좀 당겼죠. 그리고 오전 9시에 아침 식사를 한다. 그러면 이 시간 사이에 총 몇 시간이냐면 16시간이 있어요. 이 16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폐물들이 쭉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 내가 습담 체질인지 어떻게 하냐? 습담 체질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에 노폐물이 쌓이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되게 피곤해져요. 눕고 싶고. 노폐물이 쌓이니까 식후에 어떻게 했어요? 더부룩해요. 네. 노폐물이 쌓이니까 우리 몸에선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소변으로 빼고 싶어서 소변을 자꾸 보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요실금이 돼요. 자, 네 번째로는 이 습담은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붓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리가 잘 부어요. 그리고 딱 보면 마른 분들이 아니라 약간 통통하고 살집이 흰 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습담 체질에 해당된다 그러면 공복 시간을 늘려서 몸에서 습담을 빼도록 만들어라. 그러게 하면서 허리도 동시에 치료해라. 그래야 허리 협착증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허리 협착증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동의보감을 보면서 정말 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어떤 질병을 부분적으로만 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되게 노력했고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관찰과
수많은 사유를 했다. 그래서 허리 통증도 10종 요통으로 나눠놨고 허리 협착증도 3가지로 한번 구분해봤죠. 그런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내과적인 상태하고 허리를 동시에 치료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물론 허리 협착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어인 상태, 기어인 상태, 습담인 상태를 잘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생활관리 방법, 거기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잘 복용하게 되시면 허리 협착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내과적 상태가 결국 개선되는 거잖아요. 허리 협착증에만 도움이 될까요?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병들이 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렸듯 신허라고 하는 거는 인체의 노화예요. 그래서 인체의 노화가 많이 진행되게 되면 이명도 올 수 있고요. 또 대표적인 노화 질환이 뭐죠? 치매도 올 수 있어요. 파킨슨도 올 수 있고. 허리 협착증 치료를 하면서 내과적인 상태까지 개선하면 허리 협착증 외에도 그 내과적 상태에 따라 올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이 예방되는 거죠. 이게 한의학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기어인 상태. 이 사람들은 피곤해요. 피곤함도 개선돼요. 허리 협착증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개선될까요? 기어인 상태가 오래되면 인체가 쇠약해지면서 여러 병이 오게 되거든요. 예. 쇠약해지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다 예방될 수 있습니다. 또 습담. 습담을 잘 해결하게 되면 허리 협착증 외에도 뭐 당뇨라든가 비만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 이런 데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일병식재라고 합니다. 하나의 병이 뭐를 막는다? 재앙을 막는다. 오늘의 허리 협착증이 비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의 내과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한다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입니까? 자, 많은 분들 허리 협착증 그러면 허리에만 매몰돼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 허리 협착증은 허리 때문만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나의 내과적 상태가 종합돼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내과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허리 협착증 증상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추가로 올 수 있는 여러 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돼서 온전한 건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